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일산동구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동구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예년 기출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번이 조금 더 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이나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볼 수 있고 실수가 없는 이상은 100점 정도를 맞아야지만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일단 서술형 문제가 없어요. 서술형 문제가 없고 그냥 객관식 문제 22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문제들 사이에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이에 점수 배점 간격도 상당히 좁게 나타나 있는 형태. 근데 한 문제당 배점은 높은데 배점 간격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식 배점이 4.3점에서 4.9점, 4.3, 4.5, 4.7, 4.9 이렇게 0.2점 차이로 네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22문항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중하, 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 그리고 중이나 중상 정도 난이도가 한 7문제 정도로 되게 완전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점을 좀 높게 잡은 문항들을 위주로 해서 문항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그냥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암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왜 배점이 높은지 5번 문항부터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와 지구 형성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배점은 4.7점으로 배점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순서대로 이미 나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각 과정에서 각 부분의 특징,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정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쉬운 문제였다. 근데 배점은 높게 배점이 되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8번 문제, 화학 파트의 문항들이 배점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소와 주기율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주기율표와 조건을 일단 주어주고 주기율표에서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종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특징들을 묻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 주어진 조건들이 어떤 원소를 설명하는 것인가만 정확하게 알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였죠. 그래서 8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10번 문항을 보면은 배점이 4.9점으로 최고 배점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학교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 상당히 많이 평이하게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주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수능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마찬가지 원소와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화학결합 그림을 주고 원소의 종류,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 특징 등을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배점은 높지만 좀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4.9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원소 XY와 화합물 XY3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화학결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이제 16번 문항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물리 문제가 나와 있죠. 물리 문제. 그래서 16번 문제 물리 문제 보면은 일단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왔고 그냥 개념 묻는 문제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그래프를 분석을 통해서 낙하 운동 비교하는 자유 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21번 문제를 보면은 21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지구 시스템 문제인데 차라리 이런 지구과학 쪽의 문제가 다른 화학이나 물리 파트 문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1번 문제 보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표를 보고 일단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기권인지 수권인지 직권인지 생물권인지를 일단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내는 문제. 그래서 한 2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도 이렇게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배점이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형태. 그래서 그냥 늘 풀었던 문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문제만 쭉 읽고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너무 쉽지 않았나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렇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말고사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기본적인 개념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를 다뤄줌으로 해서 좀 더 고난도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줘서 기말고사 대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일산 동국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